안녕하세요. 센차 EXTJS 7 버전의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서버 연동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토어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EXT좀 아작스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거의 널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였죠. 이번에는 스토어인데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리드와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테스트라고 해서 예전에 봤던 걸 만들었던 걸 보시면 스토어라고 하는 게 그리드에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퍼스널 인포라고 하는 스토어와 바인딩이 돼 있어서 이 모델에 있는 퍼스널 인포의 데이터가 바뀌면 테스트 화면에 있는 이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토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저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록을 보여주기 위한 저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통 스토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어떤 데이터가 MVVM 같은 경우엔 뷰 모델에 있는 스토어하고 링크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VC에서는 여기에 있는 스토어에도 걸려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MVVM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이제 아작스 소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스토어를 만들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여기다가 리네임해서 스토어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스토어 테스트고요. 스토어 테스트 컨트롤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스토어 테스트 모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놓고 스토어 테스트의 이름을 이제 아작스에서 스토어로 다 바꿔줘야죠. 잘못 눌렀네요. 스토어로 다 바꿨고 컨트롤러 쪽도 스토어로 바꾸고요. 스토어로 바꾸고 모델도 스토어로 바꾸겠습니다. 다 바꿨고요. 얘를 이제 링크 걸기 위해서 메뉴를 하나를 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메뉴에다가 1-3이 있는데 스토어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테스트에 스토어 테스트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고요. 화면을 다시 갱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스토어 테스트가 있고요. 잘 나오네요. 예전에 만들었던 소스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그리드의 데이터를 이제 목록으로 받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록으로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일단 다를 거고요. 목록으로 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약간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쪽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아작스 데이지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퍼스널 인포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었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ajax.json을 복사해서 하나를 따로도 만들겠습니다. 얘를 이름을 store.json이라고 파일명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퍼스널 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얘를 어레이로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레이 이제 여러 건이 넘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부에 리스트가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토어를 바꿔야 되겠죠. 현재는 저희가 스토어를 임으로 퍼스널 인포에서 데이터하고 프락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적겠습니다.
퍼스널 인포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먼저 이제 프락시를 정의를 하면 프락시의 타입은 아작스고요. URL은 서비스의 store.json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읽어오는 부분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타입은 역시 JSON이고요. 루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루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list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아까 정의를 내릴 때 store.json에 제일 루트가 이제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석세스 데이터 MSG가 제일 앞인데 데이터.list라고 정의를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list라고 정의를 내리면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store.json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드스는 가져오는 건 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드스는 보통 명칭을 맞춰줘도 되고요. 맞춰주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AAA 이렇게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코딩 개발을 하는데 오히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미 이렇게 돼서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고요. 화면에서 스토어 테스트를 불러왔고 일단 동작을 해봤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단은 데이터가 제가 스토어가 있는데 석세스 여부를 폴스로 넣어서 그렇고요. 얘를 tru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true로 설정하고 이제 메시지는 안 뿌리면 그만이긴 한데 메시지는 없다고 이제 하는 거죠. 석세스가 true이고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오토 로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true로 하면 처음부터 불러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클릭해도 상관은 없겠죠. 오토 로드 true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리프레시를 하고요. 화면에서 스토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방금 넣은 홍길동 1에서 6까지가 자동으로 세팅이 됐죠. 제가 좀 에러를 냈던 이유가 6.0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오토로드가 원래 디폴트가 true였는데 이제 디폴트가 false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죠.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러 냈던 이전에 만들었던 로직을 좀 제거하고요. 이제 스토어를 불러오는 로직을 넣어야 됩니다. this.get view model 하면 get 모델 쪽에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get store 하면 거기에 있는 스토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스토어 명이 personal info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personal info가 되는 거죠. 이것 load 하면 수동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보시면 리프레시를 하고요. 화면에서 스토어 테스트를 열 때 이제 자동으로 호출이 안 되죠. 조회를 누르면 아까 서버를 갔다 와서 이 리스트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간단한 예제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페이징 쿼리나 이런 것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뿌리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를 구분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총 개수니까 루트 프로퍼티 외에도 속성들이 있습니다. 페이지와 관련된 속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요. 스토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URL, 필드는 의미가 없다. 이게 4.0인지 5.0인지에서는 이걸 다 맞춰줘야 됐습니다. 서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전부 다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드를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 있는데 파라미터를 스토어에서 호출하면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소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호출을 했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라미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서브젝트라고 했는데 서브젝트 1을 파라미터로 만약 넣어서 던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예, 베어리어블 렛하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파람스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현재는 뭐 파람스가 없지만 아무튼 그냥 뭐 서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서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넣는다라고 하면 서브젝트 1 땅땅하고 디스점 룩업이라고 그랬죠. 갖고 오는 걸 룩업 레퍼런스 하고 서브젝트 1이 되는 거죠. 이것 점 get value 하면은 파람스가 객체 형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파람스가 객체 형식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스토어를 호출을 할 때 로드에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땅땅을 치면 안 되죠. 이 객체 아니니까 로드에다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줄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파람스 해서 위에서 정의한 파람스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기타 이제 얘를 뭐 다른 조건들도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콜백해서 응답이 왔을 때 레코드스를 어떻게 좀 가공한다거나 가공을 안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 왔을 때 뭔가 또 처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또 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내려온 데이터 레코드를 가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콜백이 제대로 먹히는지만 한번 확인하고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다시 해보면 활성화하고 리프레시 하고요. 스토어가 와 있고 조회를 누르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소스는 GitHub에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보시는 오늘 하신 이 소스를 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징이나 다음에 좀 더 향상된 기법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